네, 안녕하세요. 성공 취업의 시작 조합정보센터의 김승재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송혜입니다. 자, 이런 질문이 좀 부질없어 보이긴 합니다만 박송혜 아나운서는 가을 탑니까? 저는 사계절을 다 탑니다. 네. 저도 다 탑니다. 네. 예. 남자들은 그런데 예. 가을 특히 더 탄다면서요. 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저 네. 어릴 때는 잘 몰랐는데 가을 타서 이게 좀 싱숭생숭한 마음이 드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는데요. 네. 이게 그냥 느낌적인 느낌이 아닌 거고 계절성 그 우울증이라는 게 있다고 그러네요. 아, 예. 정말 있다고 그렇습니다. 하는 거죠. 예. 자, 일조량이 줄어서 호르몬의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맞습니다. 이유 없이 조금 더 울적해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바깥 활동을 많이 해서 햇볕을 많이 쐬고요. 또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과 밤에 잠드는 시간 규칙적으로 하시면 조금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결과가 안 좋으니까 별대로 되라 식으로 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여러분께서 공채 결과가 속속 발표되면서 우울감이 생기겠지만 안 좋으신 분들이라도 계절 탓에 그런 게 아니고 결과적으로 좀 일조량, 그러니까 네. 뭐 광합성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힘드시더라도 좀 규칙적인 생활과 함께 광합성을 좀 해주시면 훨씬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예. 네, 맞습니다. 오늘 혹시라도 센치한 취준생 여러분들 계시다면 네. 저희 잡정보센터와 함께 그런 기분 날려버리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잡정보센터 출발합니다. 네, 2017년 하반기 공채, 가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후회 없는 도전 그리고 만족스러운 결과를 위해서 최고의 취업 컨설턴트들이 놓쳐서는 안 되는 공채를 짚어드리는 시간입니다. 네, 의뢰 전설이 아니고요. 가을의 가을의 전설 전설.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위포스트의 차지현 강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을 탑니까? 저도 탑니다. 탈 것 저희 같이 학원이 생겼어요. 강남역에 있는데 강남에서 선den까지 정장 입은 남자가 연락 혼자 걷고 걸어갈 있다면 때면은- 그게 접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을 타는 남자 강사 샤코입니다. 워낙 이제 네. 그 학원 내에 네. 이렇게 갇혀 있다 있죠. 보니까 같이 네. 있다 보니까 일조량이 없겠네요. 일조량을 쌓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음. 먼지와 담배 연기가 더 자욱한 도심이라 그래요. 열심히 강의하고 시간 있습니다. 내서 한 번씩이라도 네. 산책하시기 바라겠고요. 감사합니다. 네. 그 우울한 기운 여기에 가져오지 마시고요. 아셨죠? 네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주말을 보냈을 텐데 주말에도 요즘 바빴나요? 예, 여전히 취업 저기 준비생 채용이 때문에? 이어지고 있고요. 오늘 동원 오후 2시 음. 일동제약, 뭐 태광그룹, 예. 샘표식품, 뭐 다양한 회사들이 채용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원을 계속해서 이어주고 뭐 첨삭이나 기타 가이드를 드리고 있고요. 인적성 시험 준비하는 분들도 인적성과 별개로 서류 전형 계속 이어서 준비 중인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네, 저희가 어제는 한국 콜마의 합격 그래요. 전략을 좀 살펴봤거든요. 예. 뭐 삼성이나 LG, 현대차 이렇게 대기업은 아니더라도 입사 후를 생각하면 도전을 안 했다가 두고두고 후회할 기업들, 이런 기업들 아직도 많이 남아있죠? 예, 맞습니다. 어제 방송 나왔던 한국 콜마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현대가 끝났다고 다 끝난 게 아니거든요. 이제 시작인데 많은 분들이 좀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원할 수 있는 곳 최소한 일주일에 두세 군데는 솔직히 마음 같아선 하루에 한 군데 써도 지금 모자른데 모자를 파네. 예, 그래요. 그래도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조금이라도 지원할 여력이 된다면 과감하게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런 점에서라면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디 기업 예, 소개해 주실 샘표 건가요? 식품입니다. 샘표식품. 야, 간장하네요, 간장. 간장. 네. 생편 간장, 참기름 이런 거 그런 건데. 왠지 알짜 기업의 냄새가 솔솔 나는데요. 알짜 자, 기업이에요. 네, 예. 오늘 샤코치님이 들고 오신 샘표의 그 공채 정보 우선 김하윤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네. 맛을 보고 맛을 아는 샘표 간장. 이 CM송 샘표 어디선가 간장. 들어보신 것 같으시죠? 잘하네. 이 익숙한 CM송의 주인공 샘표식품 지금 공채 정보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서류 전형 채용 일정은요. 다음 주 월요일이죠. 23일 월요일 3시에 마감이 됩니다. 그리고 모집 직무는 경영관리와 재무, SCM, 디자인, CS, 지미원 마케팅과 R&D, 식품 안전 및 품질 보증, 생산 공정 관리와 영업 부문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류 접수 방법입니다. 샘표식품 채용 사이트에서 온라인 입사 지원을 하면 되는데요. 입사 지원서 제출 후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바이오데이터 설문 작성을 해야 입사 완료가 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자소서 항목 살펴보겠습니다. 총 5개인데요. 먼저 1번 항목입니다. 당신이 회사를 선택하는 기준은 무엇이며 왜 샘표식품을 선택해 지원하는지를 기술해 주십시오이고요. 2번 항목 보겠습니다. 선택한 직무에 지원하는 이유와 해당 직무에 필요한 역량을 키우기 위한 자신의 경험 및 노력을 기술해 주십시오입니다. 3번 항목입니다. 학업 외 본인이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 활동은 무엇이며 그 활동을 통해 무엇을 얻었는지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항목입니다. 4번째 항목입니다. 최근 5년 이내 자신의 경험 중 가장 어려웠던 결정은 무엇이며 그러한 결정을 내린 이유와 결과에 대해 기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5번 항목입니다. 마지막이죠. 자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과 그 이유를 쓰고 나에게 어떠한 변화를 가져다 주었는지 기술하라고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원 이유와 직무 역량을 제외하고는 다른 기업과는 사뭇 다른 느낌의 항목들이 나와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지 잠시 후 스튜디오에서 차코치님과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윤윤이가 아주 뭐 애를 네. 썼습니다. 근데 완창을 했어야 되는데 보고는 몰라요. 그런데 사실 김하연 캐스터가 뒤를 해야 될 나이가 거- 뒤를 어려서 해야 잘 될 거 아니야. 몰라요. 사실 그거를. 이제 맞아, 연두 요리 에센스 연두가 네. 아, 연두가 예, 아무래도 요즘에 이제 좀- 20대 분들한테는 요거 더 이제 저희 어릴 연두해. 때부터 이렇게 네. 완창을 들었었던 건데 네. 어쨌든 이 CM송의 주인공이죠. 샘표식품에 대해서 저희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일단 그 자소서 작성 전략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채용 직무가 생각 외로 굉장히 다양하다는 생각이 네. 드는데 경영 관리도 있고 재무, 뭐 SCM, 디자인, CS, 지미원, 뭐 마케팅, R&D 뭐 되게 많아요. 이게 네. 그 기본적으로 그 인문계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기회가 굉장히 많고요. 채용 설명회 등의 자료들을 보더라도 그 이공개스러운 일부 직무, R&D나 생산 공정 관리를 제외하다면 사실상 거의 전 직무에서 다양한 지원이 지금 가능한 상태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채용 규모나 여러 가지를 보더라도 일단 폭이 넓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선택적으로 집중을 잘 해주셔야 돼요. 다른 일반 식품업체 같으면 전공 무관이니까 일단 쓰고 보자 이런 식이라면 여기는 정말 가능성을 다양하게 열어두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영업을 또 쓰면은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싶지만 내가 마케팅이나 다른 쪽에 관심이 더 있다. 그러면 과감하게 좀 지원을 하시는 것도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네. 또 특이한 점이 지미원이 보이는데요. 지미집은- 지미원이 예. 뭔가요? 뭔가? 이제 지미원, 그러니까 예. 이게 다 한자로 돼 있거든요. 예. 이제 맛을 아는 동사, 그렇군요. 알지자, 영어가 아니군요. 한글입니다. 오. 아니, 한자입니다. 샘표 네네. 기업 지원할 때 뭐 예. 맛보는 테스트도 한다고 예전에 들었던 것 같은데. 예, 그렇죠. 그런 요리 건가요? 면접이 있고 젓가락 면접이 있는 아, 기업인데 네네. 그거와는 별개로 이제 중구 필동에 매일경제건물 10층에 보면 지미원이라고 그 공간이 있어요. 요리 레시피 강의도 해주시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간장 무슨 원 무슨 예 무슨 원 원처럼 그거군요. 예, 그 원입니다. 그래서 맛을 아는 동산 공간이에요, 지미원이라는 공간. 곳인데 이곳에 대한 채용은 사실 뭐 공채로 이루어지진 않고요. 요리 레시피 개발하시고 교육하시는 분들을 전문가를 따로 채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입 공채랑은 좀 거리가 있습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요리를 네. 진짜 하실 수 있는 분들이 그렇죠. 지원을 하는 거겠네요. 정말 요리가 좋다면 푸드 코디네이터가 돼야겠죠. 예. 여기는 신입 공채가 안 뽑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하시면 좋겠다. 네. 입사하시고 방문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광범위하게 지원하는 분들이 꼭 신경 쓰지 않아도 될 부분이고 네, 맞습니다. 좀 특정 직군이라는 네.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채용 규모는 뭐 이 회사가 그렇게 크진 않죠. 어떻습니까? 규모에 비해서 채용을 뽑습니까?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렇습니까? 그 신입 채용에 의지가 좋네요. 굉장히 있으신 분이고 이제 지금 창립한 지 한 70년 됐거든요. 지금 네. 굉장히 전통과 역사가 있는 기업입니다. 두 자릿수로 채용을 한다는데 경기가 좀 안 좋을 때는 한 30명 선, 많이 뽑으면 거의 한 60명 선, 최대 100명까지도 뽑았던 이력이 있고요. 올해도 아마 두 자릿수로 채용을 지금 하반기에 할 것이기 때문에 30명에서 50명 사이를
예상은 하고 있지만 TO에 대한 규모를 한정을 짓고 사람을 뽑는 기업이 아닌 몇 안 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좀 지원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들게 그러니까 됩니다. 마음에 드는 친구들이 있으면은 뭐 제한하지 않고 네, 최대한 더 뽑겠다? 뽑으려고 하는 거죠. 좋네요. 네, 그, 그러네요. 예, 아무래도 또 이제 남녀 성비 같은 것도 궁금해하실 텐데 아무래도 여자 비율이 좀 더 많은 편입니다. 남자보다 여자를. 회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식품 회사이기 좀더 때문에 여성 채용 비율이 좀 그래요. 높은 여자 기업 여성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취준생들에게는 아주 희소식일 희소식이네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샘표식품처럼 회사의 제품이나 뭐 사업 방향이 명확한 기업들의 특징이 있을까요? 어떤 게 좀 있을까요? 특징이라면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실상 블라인드 채용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왜냐하면은 해외 영업 부문을 제외하고는 어학을 따로 보질 않기 때문에 이 기업에서는 이제 나이나 학점, 뭐 학교 이런 거에 대한 제한을 두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가능성이 있으면 열려 있는 사람은 뽑겠다는 주의고요. 그 과거 채용 설명회 자료나 주변 현직자들의 반응을 보더라도 타 업종입니다, 물론. 신입인데 막 32살인데 남자분이 붙기도 하고요. 29 여자분들도 종종 채용이 이루어지는 그런 기업으로서 블라인드 채용을 일찍부터 채용을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좀 겸손한 사람, 일에 열정을 가지는 사람을 뽑겠다는 어떤 CEO분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결과물이 아닐까 싶고요. 또 하나는 그 업종과 업계에 대한 로열티를 굉장히 중시 여기고 있거든요. 이따가 뒷부분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요리 면접 그리고 젓가락 면접. 세상에 젓가락 줍는 모습을 관찰하고 사람을 평가하다니 라는 생각이 드시겠지만 다 뜻이 있고 의미가 있거든요. 뒷부분 가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런 부분들 업계와 업을 이해하고 있는 자세와 진정성을 본다는 점 이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자기소개서 그 문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요. 다른 기업들과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 회사 선택 기준과 왜 샘표식품을 지원했는가 네. 지원 동기를 묻는 건데 이 부분은 뭐 어떻게 다른 회사들과 비슷하게 접근을 하면 될까요? 어떻게? 예, 일단 다른 회사랑 비슷하게 접근하면 되겠지만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식품 기업이기 때문에 식품업 지원 동기가 선행이 돼야 됩니다. 이게 글자 수가 제가 지금 확인이 안 되는데 600자인가요? 800자인가 될 텐데 예. 초반에 한 2문장 정도는 꼭 업에 대한 관심이나 지원 의지가 꼭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1번이 회사 지원 동기고 2번이 직무 지원 동기니까 예. 직무 지원 동기 앞에는 업무 내용이 들어가줘야 되고 회사 지원 동기 앞에는 업에 대한 이해도가 중요한데 이 업에 대한 이해도를 단편적으로 우리 어머니가 즐겨 쓰시던 간장 그거 요 할것 표현은 절대 하면 하지 안 말아달라고 네. 회사 인사팀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이 방송 보시고 또 그럼 아차 싶죠? 그러니까 간장 아니면 연두 둘 중 하나인데 여러분들이 마트 가다가 연두에 그렇죠. 하면서 또, 그렇죠? 연두성 예. 요리 에센스 연두 그러니까. 그걸 넣었더니 특히 최악은요 해외 유학을 갔는데 유학생들과 한인 음식을 파티를 알려주다가 연두 에센스를 넣고 하나가 so 됐다. wonderful 난리가 난 거죠 하나가 친구들이. 됐다. 그런 예. 그런 사담을 넣어놓고 연두의 가능성을 엿봤다. 이게 지금 웃지 못하는 건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 분명 다시 보시는 분들이 더 많을 텐데 본인이 쓰다가 백스페이스 지금 엄청 누르고 있을 거예요, 그죠? 이래서는 안 된다. 진짜 있는 사례인 거 진짜 아니에요? 있는 본인이 사례예요. 던진 거예요, 그냥. 제가 상반기 때도 샘표식품을 이제 자소서 첨삭을 많이 했는데 정말 많이들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그렇구나. 너무나 안타깝고요. 저도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떠올랐던 그렇죠. 게 우리 어머니가 쓰던 간장 뭐 이런 네. 얘기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딱 그냥 얘기하시는 그런 분들은 이제 서포터즈가 되셔야겠죠. 훌륭한 서포터즈. 네, 말씀을 드리고요. 해야 될 것들은 업에 대한 이해도 2줄, 그다음에 회사 지원 동기를 내 기준에 맞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내 기준이 키워드가 들어가야 됩니다. 내 기준. 내가 회사 선택하는 기준이 키워드인데 생각해야 될 부분은 연관성이란 전제 아래 내 얘기를 해줘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될 건 막연한 기업 찬양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가 막 글로벌 진출하고 막 이런 막 혁혁하게 나가고 이런 데가 아니에요. 로열티 있고 장인 정신, 한 분야에 우뚝하게, 뚝심, 꾸준히, 고관여 약간 이런 키워드의 이야기들이 나와줘야 가능하겠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번 항목도 살펴보죠. 직무 지원 동기와 관련 직무 역량에 관련된 항목인데요. 직무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자신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이 부분도 적으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게 내가 실제로 일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관련 경험이 없다라고 착각을 하고 울고 글을 안 쓰는 일들이 벌어지세요. 이런 오류에서 벗어나려면 역설적으로 이 직무가 무슨 일을 하는지 업무의 내용을 초반 한두 문장이 나와야 됩니다. 그럼 그러한 업무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 내가 길러야 될 영역은 무엇인가를 고민했고 거기에 맞게 나의 기획력, 나의 추진력, 나의 문제 해결력 등등등이 나와줘야 되는 건데 대부분이 좀 막연하게 접근들을 하셔요. 그러니까
직무에 필요한 역량은 역량 따로, 내 경험과 노력은 노력 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노는데 이 따로따로 노는 걸 방지하기 위해선 업무 내용이 꼭 앞에 나와줘야 됩니다. 해당 직무에 대한 소개 페이지에 충분히 나와 있거나 정 헷갈리면 타 경쟁 업체들, 식품업체들의 홈페이지 가서 직무 소개만 보더라도 대동소이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내용들을 참고해서 업무 내용 적고 직무 얘기 적고 내 경험 아래 어떻게 연관되는지 요 3가지 포인트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직무 역량 키우기 위한 경험과 노력. 이게 참 소재 선택에서도 많이 좀 헷갈려하는 부분이 있고 그렇죠. 제한된 게 또 있는데 이런 건 안 된다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거 얘기 일단은 많이 제가 했기 3주 때문에. 연속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동아리, 학회를 그 안에서 했던 활동은 절대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확인이 안 되는 일들이거든요. 매번 같은 비율을 들면 안 되니까 오늘은 좀 다른 얘기 해볼까요? 이를테면 학회원 수가 급감하고 있어요. 너는 총무였고요. 그래서 본인은 총무니까 학회원들의 이탈을 방지하고자 총회를 개최합니다. 총회를 개최해서 정족수에 따라 의결을 올리고 거기에 맞게 투표하여 본인이 아이디어를 갑자기 냅니다. 그래가지고 회원들의 탈퇴를 막은 이런 팀워크를 내가 발휘했다는 그런 접근은 불가하겠고요. 또 식품회사니까 학교 축제 때 내가 해쉬브라운을 팔아야 되는데 갑자기 남은 떡으로 닭꼬치를 만들었다. 뭐 이런 접근으로 해서 기지를 발휘한 식의 좀 약간 상황 판단력을 엄하게 어필하는 경우는 좀 자제하셔야겠습니다. 없는 네, 것들. 확인이 안 되는 것들이거든요. 네. 팩트 체크가 되면 관계가 없나요? 매우 좋죠. 이를테면 어디 대회에 나가서 상을 받았다거나 실제로 실무진 면접 가서 이제 자소서를 보고 질문을 할 텐데 거기에 대한 답이 될 수 있어야겠어요. 근데 답을 또 못해요, 막상 또. 여러분들은 그냥 그때그때 느낌으로 가다 보니까 또 이거를 뭐라고 하죠? 이걸 같이 저장을 좀 해주셔야 돼요. 백업. 자소서를 백업으로 좀 저장을 해주셔야 되는데 제출해놓고 그냥 기억을 못하죠. 중간에 어차피 복사를 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하는 그걸 안 하고 네. 넘기니까 네. 이제 가끔 학생분들이 온라인 이제 지원 면담 같은 오다가 경우는, 네. 저한테 질문이 내일이 면접인데 제가 자소서에 무슨 뭘 아 제가 적은지 그랬었나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제가 그랬었나요? 죄송합니다를 이제 연말을 하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네. 그럼 민망한 상황 오지 않게 그렇죠. 지금 사쌤 얘기한 대로 중간중간 내용 한 번에 쓸 수 없는 거기 때문에 한 분 한 정리하고 좀 저장을 이렇게 해놓으시고 복기를 좀 하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3번과 4번 항목을 살펴볼 텐데 3번은 이제 학업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한 활동이 뭐였는지 그로 인해 뭘 얻었는지를 적는 항목이고 4번 같은 경우는 5년 이내 자신이 한 경험 중에서 가장 어려웠던 결정은 무엇이었고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된 이유와 결과 문항이 어렵진 않습니다만 네. 이것도 역시 소재라든가 이런 걸 주의해야겠네요. 이제는 거의 뭐 준 전문가가 되셔서 서당계입니다. 예, 단독 진행이 가능하시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게 전형적인 NCS식 자소서 기반이고 경험을 묻는 문항인데요. 하나씩 살펴보자면 3번 문항에서 학업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활동에 어설픈 요리 얘기를 하셔서는 안 되겠습니다. 일단 왜냐하면 본인이 요리에 관여도가 있는지 없는지는 실제 요리 면접에서 하는 행태를 보면 알거든요. 요리 면접의 성격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본인이 요리의 특징을 말하고 요리의 컨셉 그리고 요리에 어떤 레시피가 들어갔는지를 유려하게 설명하지 못할 정도로 이야기를 준비가 안 돼 있다면 본인은 이미 요리의 활동에 많은 시간을 투자했다고 해서는 안 되겠어요. 오히려 많은 시간의 투자 활동을 한다는 점에 주목해 주세요. 이를테면 한 가지 분야에 제대로 된 관여도와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보기 위한 거니까 거기에 맞게 본인이 정말 관심 있는 분야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단 만약에 네. 푸드 트럭 같은 거 하고 있다면 그런 거 괜찮아요? 뭐 그런 경험이 있다면 괜찮겠죠. 실제로 그걸 지금도 하고 있다면 백종원이죠. 창업을 하셔야겠죠. 어쩔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다만 너무 소비 지향적인 경험은 불가하겠어요. 이를테면은 클럽에서 DJ 활동에 있으신 분들, 그러니까 내가 DJ를 어디서 했고 뭐 했고 어떻게 했고 그냥 했다를 나열하는 게 아니라 그 디제잉을 하기까지 내가 얼마나 많은 노력과 목표 잡고 계획해서 실행한 이야기가 나와야 될 텐데 막연하게 그냥 내가 뭘 했다 그냥 소비적으로 그냥 나열충. 예, 나열충 제가 좋아하는 표현이죠. 나열을 하고 뭔가 이렇게 검증이 안 되는 식의 자기 자랑식으로 남발해서는 안 되고요. 너무 고지식한 습관도 좀 별로입니다. 우표 수집이 대표적인 건데요. 우표 수집을 아직도 하는 우표 수집 주변에 뭐 하고 계십니까? 아니요. 아니시죠? 얼마 전에 한 프로그램 봤더니 네. 그 개그맨 윤정수 씨 윤정수 씨. 외삼촌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외삼촌이 그 정도로 아, 그냥 엽서 컬렉터는 봤는데 아. 제 우표는 요즘 못 직업 봤네요. 방송을 통해 알게 된 새로운 사실을 예. 보게 됩니다. 예전에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도 하는군요. 그러니까 최근에 하는 네. 분들이 간혹 계신데 네. 이거를 설명을 잘못하면 안 되거든요. 요즘 제가 어릴 적에 우표를 모을 때만 해도 이제 우체국에 가서 나와 있는 우체국을 제가 뭐
직접 500원, 사- 예, 그쵸, 1,000원 이렇게 그쵸. 드리고 예. 샀는데 최근에 구매 패턴들도 바뀌고 유니크한 걸 모으는 쪽으로 취미가 변하고 있는데 그걸 너무 막연하게 그냥 이런 3번 문항의 심리 테스트처럼 뭐를 말하면 좀 멋들어질까 이런 접근을 해서는 안 되겠어요. 또 하나가 이제 클라이밍 했던 친구들 덜어 있는데 네. 제가 면접 대비할 때 같이 좀 봐주면 클라이밍을 한 2번 했는데 많이 한 것처럼 왜냐면 클라이밍은 뭐 잘 모르니까 적당히 얘기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신데 캐면 나오거든요. 어디서 하네, 뭐 하네, 누구한테 배웠네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질문이 나오는 면접 때 좀 위험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본인이 많은 시간 투자하고 있는 활동에 귀를 기울여 주셔야 되고요. 또 하나 학생들이 궁금한 건 아니 그러면 죄송한데 저는 실제로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활동이 없는데 어떡합니까? 글쎄요. 본인이 정말 관심 있는 분야가 뭔지를 좀 본인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런 담임 선생님 같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건 그만큼 여러분들이 전형에 입각해서 좀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본인이 분명 소비지향적으로 평소에 살고 있다면 이번 일을 계기로 나를 돌아보고 좀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자기 어떤 규칙적인 삶을 좋은 좀 말이네요. 이어가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은 맨날 말이네요, 되게. 예, 타임라인에 좋아요 누르고 영상에 좋아요 누르고 이렇게 보면 기분이야 좋겠지만 남는 건 없잖아요. 남을 수 있는 활동 위주로 이번 기회에 새롭게 좀 내 활동을 잡으셨으면 좋겠고요. 소비지향적 삶, 네. 그리고 수동적인 삶, 그렇죠. 이런 그리고 거로 일관되면 대부분의 완전히 많은 분들이 그렇게 그렇죠. 살아왔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를 능동적으로 한 걸 찾기가 쉽지 않겠지만 네. 캐보면 나온다는 거죠. 캐보면 분명히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를테면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가 있고 그게 예를 들어서 음악에 관심이 있으면 그 음악을 어떻게 듣고 있고 어떻게 응용하고 있고 어떻게 소비하고 있는지를 좀 내가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지에 따라 활동을 좀 적어주실 필요가 있겠어요. 공연장에 가서 방문을 하다 보면 공연 사업에 대한 관심이 생길 수도 있듯이 약간 마니아적 기질이 좀 있는 그럼요. 거를 매니아적 기질 아주 좋은 표현입니다. 좋겠네요. 이런 좀 강점과 내용들이 나와줘야겠다라는 점. 그게 어쩌면 내 생각의 기준을 좀 밝혀줘야 되는 것도 해당이 될 것이고요. 그러한 기준은 4번 문항에도 이어집니다. 어려웠던 결정을 해달라는 말에 주목을 해주세요. 이 어려웠다라는 건 사람마다 다릅니다. 제가 방송을 처음 나온 게 3월 2일입니다. 올해 3월 2일 날 첫 방송을 나왔는데요. 지금 유튜브를 검색해서 제 영상을 보신다면 아이고 사람 됐네라는 느낌이 들 거예요. 그만큼 저는 그렇죠. 누구에게나 첫 경험은 어려운 쓰고, 법이죠, 그죠? 예. 그런 첫 경험에서의 어려움을 언급해 주셔도 되겠고요. 이 어렵다라는 말의 기준을 모른 채 그냥 경험부터 쭉 나열을 하면 처음 보는 분이 글로 본인을 평가해야 되는데 이해가 잘 안 될 소지가 있겠죠. 따라서 어떤 점이 어려웠는지에 대한 얘기가 문단 안에 최소 한 문장은 드러나야겠습니다. 어려웠던 결정이라는 건 쉽게 얘기하자면 용단. 여기 진짜 그 이 선택의 기로에서 네, 맞습니다. 뭐 해야 되는 그 네. 지점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학생이든 그런 것도 있을 뭐 것이고요. 올드루키든 뭐 있을 네. 텐데 여기 이제 그런 케이스였는데 네. 결과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찾으라 이 말씀이신 거죠. 그런 그렇죠?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내가 어렵다라는 게 이제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 동료와의 어려움. 그러니까 어느 쪽을 택해도 네, 그럼요. 곤란할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나는 이런 게 어려워요라고 어나운싱을 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글이 나와줄 때 평가자가 평가도 쉽고 이 사람의 생각 기준이 확실하게 드러나겠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런 결정 얘기 나오면 꼭 뭐 재수 이야기 뭐 이런 얘기 나올 것 같은데 이런 건 절대 안 되죠. 재수는 이제 읽는 분이 재수를 해봐야 네. 그 경험을 알겠고요. 편입은 또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래요? 뭔가 본인이 좀 업그레이드를 한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재수나 편입 틀린 건 아니지만 전국의 많은 분들이 오늘도 재수와 편입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너무 많아서. 예, 그렇죠. 그래서 단순하게 학교 타이틀을 했다는 것만 하면 받기 안 위한 되겠죠. 그 단순한 이유면 좀 그런 거고. 그렇죠. 그렇죠? 네. 뭔가 같은 재수와 편입도 어떤 기준 아래 어떤 게 어려웠는지가 좀 구체적으로 드러날 때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5번 항목입니다. 이 네. 항목 삼성 자소서와 조금 비슷한 것 같은데요. 자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과 그 이유를 쓰고 나에게 어떠한 변화를 가져다 주었는지 쓰시오라고 했는데요. 네. 5번은 어떻게 좀 이거는 써봐야 삼성하는 될까요? 사람이 있으면 진짜 복붙하겠네, 그죠? 그렇죠. 네. 복붙의 소지가 있겠지만 한 가지 유념하셔야 될 건 있습니다. 나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가 주었는가 네.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변화라는 말을 극대화할 수 있게 기존의 모습이나 기존의 어떤 안타까움이 먼저 전제가 나온 뒤에 그다음 변화된 이후의 계기 아래 변화됨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게 없이 그냥 나는 누구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전보다 나아졌습니다. 이렇게 하면 대체 뭐가 어떻게 달라지고 변화했는지가 확인이 불가하겠고요. 또 하나는 영향을 준 사람을 누구를 써야 되냐는 질문은 지금도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부모님이 정말 영향이 있다. 그럼 부모님한테 막연하게 성실함이나
어떤 도덕성 등을 배웠다 해서 그치지 마시고요. 정말 특별한 무언가의 가치나 어떤 지식적인 측면도 좋으니까 정말 그 영향 받으신 걸 말씀해 주십시오. 부모님이 사업을 하시거나 뭐 의사시거나 다 훌륭하신 부모님이시지만 모든 부모님들이 다 동일한 걸 안겨다 주시지는 않으시잖아요. 그죠? 그 점을 좀 구체적으로 적어주셔야겠고요. 교수님을 쓰자가 한동안 유행했지만 전국의 모든 교수님들이 자기소개서에 등판을 하고 계십니다. 뭐 연세대 석희태 교수님부터 해서 많은 분들이 등장을 하시면 저번에도 나오더니 누구예요? 그렇죠. 그분 누구예요? 저희 구직자분 박존찬 씨의 은사님. 의사님. 아, 네. 석희태 석자 교수님, 연세대학교 석 교수님 화이팅입니다. 자주 나와요. 네, 석 예. 교수님 힘내십시오. 뵌 적은 없지만 늘 응원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요. 그런 교수님들이 자주 등판하니까 이제 믿질 않는 거예요. 아니 교수님으로부터 뭘 배웠다는 거지가 와닿지가 않으니까 정말 본인한테 영향을 주고 변화를 준 게 뭔지를 적어주시고요. 여기는 삼성과 달리 가상의 인물을 적으면 안 됩니다. 네. 이게 또 그대로 복붙했다가 원피스 루피 이런 거 적으신 분들 루피가 너의 삶에 정말 영향을 줬고 강백호, 서태웅이 그렇게 영향을 줬다면 삼성에서 마칩시다. 그리고 또 까라마조프의 형제들처럼 긴 이름들 있죠. 러시아 사람들. 그런 거 어디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 찾아가지고 이렇게 캐면 안 돼요. 뭐 리트겐, 앙투안 수안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괜히 어디서 찾아가지고 억지로 넣는 것보단 정말 누구나 알기 쉽고 이해할 수 있는 분들이어도 이면의 의미, 통찰력이 좀 있는 채의 어떤 인물 선정이 좀 요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야, 네. 예전에 한 분이 만화 보면서 톰 소요 이런 거. 네. 톰 톰 소여요. 소요나 이제 뭐 허클베리핀 이런 거 10년 만에 이제 들어봤다네요. 있을 텐데 어쨌든 실존하는 인물이고 네. 제한은 없다는 거죠. 아, 대신 그럼요. 강점은 어떻게 변화를 줬고 네, 맞습니다. 이유가 뭔지 이게 중요하겠네요. 맞습니다. 그런 게. 네, 맞습니다. 그래요. 정확한 정보. 본인이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까? 예. 있었죠. 근데 저는 교수님이셨고요. 근데 실제로 예. 본인도 교수님. 근데 저는 이제 저 때는 교수님이 통했는데 지금은 세월이 많이 흘렀네요.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점점 이게 자기소개서에서 묻는 항목들이 그 질문은 비스무리한 것 같지만 소위 좀 수준이 높아지고 맞아요. 있다는 생각이 드는 네. 항목들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뭐 학차코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자기소개서 작성하는 데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외에도 샘표의 공채 전형에서 저희가 좀 기억해야 될 포인트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좀 짚어주시죠. 일단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에서 결론을 내리자면 일단 생각 기준이 명확해야겠다. 내가 여기 그냥 지원한 게 아님을 명확하게 좀 밝혀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런 중견 뭐 대기업이지만 조금 규모가 식품업 회사라는 좀 규모가 범위가 좁은 기업일수록 제대로 된 지원자를 선호하기 때문에 알짜배기. 예, 알짜고 이제 정말 진짜 지원자를 원하기 때문에 어설프게 대략적인 느낌, 대략적인 글은 곤란하겠습니다. 그러려면 내가 여기 왜 왔는지 회사 기준, 직무 선택, 경험 정리의 생각 기준 그리고 나에게 영향받은 것까지 문항 5개 굉장히 짜임새가 있는 회사예요. 정말 인사팀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이 문항들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칭찬드려야 마땅한 회사이고 그런 회사의 노력이 있는데 지원자의 노력도 같이 배가 된다면 더 좋겠죠? 아무래도 제대로 된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음식 관련됐다고 해서 뭐 예를 들자면 CJ 푸드빌이나 이런 데를 이렇게 동일시해서 그냥 지원하면 그렇죠. 절대 안 되는 것 같긴 뭐 해요. 대상이나 네. 제일제당, 오뚜기 이런 회사들 혹은 그 재료로 만든 음식을 파는 곳들과의 어떤 자소서를 그대로 갖다가 붙여서는 이건 곤란하겠습니다. 원료 중심이기 때문에 네, 약간죠? 그렇습니다. 네. 그런 이게 것들을 단순히 내가 식문화를 선도하겠다라는 여기는 선도하는 곳이 아니라 그렇죠. 내가 제대로 하면 알아서 따라오는 기업으로 이해하는 곳이에요. 네. 요 느낌을 지금 말한 요 부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요 부분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음식의 뭔가 맛을 장인 이끌어갈 수 정신이 있는. 네, 맞습니다. 필요할 것 같은 네. 느낌인데요. 맞아요. 네.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이렇게 입사 지원서 제출한 다음에 바이오 데이터 설문 작성한다는데 이거는 어떤 건가요? 바이오 데이터. 일단은 일반적으로 요즘 기업들 중에 일부는 그 간단한 테스트를 그러니까 직무 적합도든 인성 적합도든 확인을 하는 단계가 따로 또 있을 것입니다. 네. 이거에 해당될 만한 이야기들을 클릭을 해서 그냥 온라인상으로 진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뭐 그렇게 어렵게는 생각하지 마시되 너무 많은 고민을 하면 힘들어집니다. 인성 검사의 개념인 거군요. 인성 검사의 개념이 될 수도 있고 간단한 어떤 지식의 테스트성이 될 수도 있고요. 네. 베일에는 가려져 있지만 해당 내용을 좀 아마 어렵지 않게 작성을 하실 수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오. 뭐 유념해야 될 점 있을까요? 뭐 인적성 그 어차피, 품 회사는 인적성을 하는 어차피 경우가 있죠. 어차피 인적성 시험이 그 뒤에 있기 때문에 뭐 이걸로 사람이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를 보기 힘들고요. 정말로 이 사람의 그 정말 뭐라고 할까요? 뭐라고 할까요? 가장 밑바닥에서 검증할 수 있는 그런 단계 정도로만 이해해 주시고요. 진정한 인적성 시험 진짜 어렵거든요. 합불의 개념은 아니고 예, 합불의 개념이 아니라 정말 이 사람이 어떤지 체크하는 정도다라고 이해를 적합한가? 해주시고 예 맞습니다. 네. 오히려 정말 체크가 중요할 건 인적성 시험인데 짧게 언급을 드리자면 인성 시험은 쉬워요.
인성 시험은 제가 알기로 40분 안에 80문항인가 90문항 정도가 나오는데 어렵지가 않을 것이고요. 문항수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적성의 경우가 이제 수리 추론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게 서류는 거의 80배수에서 100배수 가량 뽑습니다. 여기가. 근데 실제로 인적성에서 굉장히 많은 탈락을 시키거든요. 면접은 원데이로 보는 곳이기 때문에 10배수고 100배수에서 10배수.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죠. 그 간극을 줄이기 위한 이 전형 안에서의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 것, G스타트 문제집이나 LTEP, 뭐 현재 하고 있는 그 문제집을 반복해서 푸시는 게 좋고요. 샘표 문제집도 시중에 또 따라 나와 있거든요. 문제집 사서 푸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전형을 통과해야 이제 면접 전형으로 이어질 수가 있겠죠. 네.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뭐 어느 회사를 막론하고 지금 시점에서는 인적성 관련돼서는 이제 네. 정확도와 시간을 같이 좀 맞습니다. 집중시키는 거. 어차피 한 중요하겠네요. 회사를 정해놓고 문제를 풀다 보면 다른 회사들 문제들은 그렇죠. 어렵지 않게 접근이 가능하실 거고요. 그런 전형이 이제 통과되면 이제 면접이 있을 것인데 면접에 대해서는 뭐 오늘이 면접을 대비하는 많은 시간은 아니니까 이 방송에서 말씀 일일이 드리기보단 무엇보다 중요한 게 요리 면접에 대한 이거 되게 여러분들의 좀 생각입니다. 네. 특화되면서요. 이 요리 면접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5명이 한 개조를 이루고요. 요리 재료를 주어집니다. 뭐 청경채, 두부, 뭐 두반장 뭐 이렇게 주지 않습니까? 재료를 주고 이 재료 가지고 5분이 토의하셔서 유의미한 음식을 만들어 보세요. 큐 하면 이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요리를 만들고 중간중간에 면접까지 돌면서 물어봅니다. 이 요리는 뭐 컨셉이 어떻게 된 거죠? 네. 중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설명을 이제 스토리텔링을 하는 방법이 있거나 아니면 이러한 재료로 이러한 콜라보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의미를 부여하는 식. 내 경험을 기반으로 하거나 의미를 부여하는 식의 어떤 멘트가 진행되는 그런 발표가 간이로 PT가 진행이 되는 면접이고요. 젓가락 면접이 있어요. 재료를 주어지고 젓가락을 줍니다. 젓가락을 집어요. 근데 집을 때 젓가락질을 잘해야 밥을 잘 먹는 것도 있지만 이게 진짜 제대로 된 사람인지를 이게 없어 보이거든요. 예, 그쵸. 이게 예전에 저희 때 네네. X세대라고 해서 네네. X자로 하면 X세대라고 이렇게 했는데 네. 아버지한테 엄청 혼났던 기억이 나는. 이제는 똑바로 하는데 이거 아직까지 못한 분은 많은. X세대라서 진짜 X자로 하셨어요? 아 그건 아닌데 지금 네. 튕긴 거지. 근데 저는 젓가락질은 할 줄 제대로 알아요? 합니다. 네, 역시. 그럼요. 죄송하지만 합니까? 저도 굉장히 잘합니다. 아 그래요? 네. 다행이다. X세대가 아닙니다, 저희는. 이게 굉장히 보니까 하나하네요. 11자 세대. 근데 기본적으로 굉장히 괜찮은 친구들이 밥 먹을 때 이걸 이렇게 X자로 하거나 이러면은 그렇죠. 좀 없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면들까지도 디테일하게 보니까 그 지원자의 어떤 아주 그냥 개인적인 측면까지도 구체적으로 보고자 하는 어떤 의도가 담겨 있고요. 이걸 비롯해서 원데이로 면접을 하루에 다 봅니다. 실무진 면접, 임원 면접, 요리 면접, 요리 면접 안에 젓가락 면접까지 여러분들이 하루 안에 모든 걸 받아야 되는 이 면접의 배수는 크게 8대1, 최대 10대1까지도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이 마지막 관문은 하루에만 면접이 주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주의 깊게 집중해 주셔야 되고요. 끝으로 좀 면접에 대한 팁을 짧게 더 드리자면 배려하는 모습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면접의 후기나 주변 학생들 면접 다녀온 친구들 얘기를 들어봐도 요리 면접 PT를 할 때도 이왕이면 다른 분이 옆에서 말을 할 수 있게 배려해 주는 모습도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이 어떤지를 보고 평가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작은 부분의 모습들도 놓치지 않고 면접에 잘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이 요리 면접은 모든 직무가 다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냉장고를 부탁해 같은 프로그램 자주 보신 분들. 그러니까 이게 요리를 좋겠는데요. 잘해서 되고 안 되고는 아닙니다. 아니요. 맛의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요리 컨셉이 그래도 있어야 될 거 면접이죠. 아니에요. 그렇죠. 스토리가 있어야 되니까. 네, 요리 면접인 겁니다. 면접 안에 요리가 들어간 거니까 이 요리 재료와 요리 컨셉을 통해 어떤 생각, 어떤 컨셉, 어떤 도움을 받고 서로 준비했는지 준비 과정부터 컨셉, 요리의 특징까지 잘 표현할 수 있는 표현력, 정리, 협업 이런 여러 가지를 보는 것이니까 요리를 너무 잘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이나 어설프게 레시피를 암기해서 가지 마시고요. 못하면 못하는 대로, 잘하면 잘하는 대로 혼자 요리하는 게 아니라 같이 요리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네. 이건 그렇게 조짜 보시면 가지고 좋을 것 시뮬레이션 같은 걸 많이 해봐야겠는데요. 그렇죠. 많이 해보는 게 중요한데 여러분들끼리 브루스타 이렇게 구해가지고 어설프게 어디 모임 공간에서 요리를 하셨다가 집에서 잘못하다 뭐. 불러요. 그래 불러면 안 되잖아요, 네. 그죠? 그렇지만 뭐 그럴 일은 스터디룸에서 절대 하다가 없겠지만요. 안 네, 되고. 아무튼 그런 형태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그래요.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리 자체보다는 네. 어떻게 좀 설명하고 협업을 어쨌든 보여주고 이런 게 스토리가 좀 있어야 중요해요. 되는. 네, 스토리가 맞습니다. 중요하네요. 그래 알겠습니다. 네. 자 끝으로 이제 10월 중순 우리 샘표식품 지원을 포함해서 다양한 회사들을 대상으로 구직 활동을 준비하고 있는 구직자분들한테 뭐 신의 한 수 겸 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네, 노래 제목으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박영규 씨의 카멜레온. 카멜레온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샘표는 샘표, 어제도 한국콜마 이렇게 특히 문과분들은 맞아요. 제약, 가정의약품부터 식품,
그리고 제조 베이스의 다양한 회사들까지 골고루 두루두루 모든 회사가 지원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려 지원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카멜레온 같이 변온동물처럼 좀 다양하게 좀 나를 알리고 꾸리고 업종을 이해하는 데 좀 시간 투자를 약간 해주셨으면 그 좋겠습니다. 상선약수라는 그 아하. 사자성어가 떠오르네요. 예. 상선약수. 가장 선한 것은 물과 같다. 예. 어느 직종이나 어울리게 좀 모양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 뭐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아 맞습니다. 저 존경합니다. 정말 전혀 예상 못했던 상선약수. 여러분 자꾸 상체 저는 칭찬해주니까. 카멜레온을 얘기했는데 상선약수 제가 짧았네요. 카멜레온 상선약수가 더 노래 좋을 것 뭔지 같습니다. 모르겠어요. 근데. 카멜레온 어떻게 무슨 한번 노래예요? 불러주세요. 불러주세요. 그 노래는 다음 시간에 제가 아는 친구들이 없을 것 나 알 같은데요. 것 같긴 한데 예. 박영규 씨 거죠? 네네 그냥 아는데. 많은 분들이 의외로 아십니다. 박영규 네. 씨요. 네. 그 예전에 아 순풍산부 진짜 네, 진짜 맞습니다. 이분 네. 있잖아요. 미달이 아빠. 그분 미달이 아빠. 그분. 그러니까 저는 노래보단 카멜레온 같이 네. 다양하게 변환이 아쉽네요. 가능한 그런 듣고 지원이 싶었네요. 필요하다는 말씀을 스펙트럼 드렸습니다. 좀 넓혀라. 네. 뭐 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카멜레온은 다음 시간에 불러주시는 걸로 하겠고요. 잊지 않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위포트의 차재영 강사님과 함께 샘표 기업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잡정센터 1부 아주 알차게 보냈습니다. 2부에서는요.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이죠.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영포자에게도 직무 예. 적합성을 모르는 취준생에게도 한 단계 업할 수 있는 해외 취업의 길을 열어주는 코너입니다. K무브 다시 만난 세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 네, 잡정부센터 2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2부에서는요. 한국을 넘어 전 세계에서 맹활약하고 있는 청년들을 위한 시간이죠. K무브 다시 만난 세계 시간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우선 전국 각지의 채용 소식을 생생하게 알아보는 일자리 방방곡곡부터 만나보시죠. 함께 보시죠. 오늘 우리 동네는 어떤 일자리 소식이 올라와 있을까요? 매일매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일자리 방방곡곡, 오늘은 부산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이윤아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부산 고용복지 플러스센터 이윤아입니다. 네, 오늘 채용 소식 알려주시죠. 네, 오늘 소개해드릴 부산 지역 구인기업은 서하구 장림동에 위치한 주식회사 소성어묵입니다. 채용 분야는 생산부에서 어묵박스 포장과 운반 업무를 맡게 될 식품 분야 단순 종사원 1명입니다. 지원 자격은 학력과 경력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하며 우대사항으로는 청년층 구직자로 인근 거주자 및 고용촉진 지원금 대상자 등입니다. 주 6일 근무로 근무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이며 급여는 연봉 2,600만 원입니다.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이메일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네, 청년층 구직자를 우대한다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기업은 창녕군 영산면 소재의 자동차와 트레일러 제조업체인 부성테코놀 주식회사입니다. 채용 분야는 품질관리사무원 1명입니다. 지원 자격은 고졸 이상으로 관련 경력 1년 이상 지원 가능하며 우대사항으로는 청년구직자, 인근 거주자 및 차량 소지자 등입니다. 기숙사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으며 주 6일 근무에 급여는 월 250만 원으로 연장 근무 시 수당을 별도로 지급합니다.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워크넷을 참조하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품질관리 관련 경력이 1년 이상이시라면 꼭 한번 지원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주무관님.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전주로 떠나보겠습니다. 이효순 주무관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주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 이효순입니다. 네, 첫 번째는 어떤 소식이 준비되어 있나요? 이번 주 소개해드릴 전북 지역 업체는 주식회사 대진전공입니다.
전북 완주군 봉동읍에 위치한 자동차 부품 및 특장차, 소방차 제조업체로서 더존 프로그램 사용 가능하신 회계 사무원 1명을 채용합니다. 지원 자격은 대졸까지 가능하며 경력은 최소 3년 이상이신 분으로 주 5일 근무에 급여는 연봉 3,300만 원입니다. 접수 마감일이 10월 29일까지이므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회사에 방문하셔서 직접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회사에 직접 방문해서 접수해야 한다고 하니까요. 지원을 원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에 소개해드릴 채용 정보는 주식회사 엘텍 인터내셔널입니다.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에 있으며 LED 조명기구 KS 인증 관련 업무를 담당할 품질관리 사무원 1명을 채용합니다. 학력은 무관하며 경력은 5년 이상이신 분만 지원 가능합니다. 주 5일 근무에 급여는 연봉 4천만 원입니다. 채용 시 바로 마감되는 구인권이므로 입사를 희망하시는 분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준비하셔서 이메일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채용 시 바로 마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구직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일자리 방방곡곡 경남과 전주 지역의 채용 정보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국경 없는 열정, 전 세계 취업문을 활짝 열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마련한 시간이죠. 세계로 가는 취업, K무브 다시 만난 세계 시간입니다. 네, 완벽한 영문 이력서를 원한다면 이분과 함께하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영문 이력서 자소서 멘토 겸 글로벌 잡센터의 취업 영어 전문가십니다. 시아라 쌤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반갑습니다. 봬요. 네, 예. 네, 오랜만에 봤습니다. 네, 살이 더 빠지신 것 같아요. 아까 살이 빠졌다 그러시더라고요. 네. 어제 아프신 건 아니죠? 아, 그건 아닙니다. 네. 네, 그냥 바쁘게 보내고 있어서 그런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네, 살이 빠졌나 봐요, 제가. 예. 속으로는 그 말을 기대했으면서 되게 모른 척하시고 감사합니다. 연기도 잘하시고. 아, 역시나. 자, 박창규 대표님 보니까 그 해외 취업 시즌이 바로 요즘이어서 네. 바쁘다고 하시던데 어떻게 지냈어요? 그러니까 네. 지금 살 빠졌다는 말 듣고 싶었지만 정확히 말하면 요새 바쁜 건 맞아요. 네. 그래서 어제도 오늘 전화 연결 준비되어 있는 기혁이도 지금 이제 출국 준비를 하기 때문에 전화 연결을 좀 하고 지금 이국 이제 대사관 면접 보고 합격한 친구들도 출국을 이제 앞둔 시점이기 때문에 준비를 좀 마저 이때가 이제 많이 마무리까지. 떠나는구만요. 그쵸. 이제 아무래도 정부 지원금 이제 이번 저희 6월에 마감이 돼서 그쵸. 수령 받으려면 이제 출국을 하고 이제 내년에 또 1월 초에 또 출국하는 친구들 시즌이죠, 지금 저희가. 시즌이군요.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아라 쌤이 들고 오신 해외 취업 팁 어떤 건가요? 네, 오늘은 예. 사실 구직자분들께서 굉장히 많은 의뢰가 있으셨습니다. 예. 미국 취업의 케이스 같은 경우는 싱가포르랑 좀 다릅니다.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마이스터 고등학교 학위 소지자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미국 취업 같은 경우는 대학을 졸업해야 네, 맞아요. 대학교. 즉 대학교. 4년제 학사학위 취득을 하셔야 가능한데요. 그렇다면 저도 사실은 편입생 출신이기 때문에 전문대학교를 먼저 나왔었어요. 그러면 2, 3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에 대체 어떻게 미국 취업을 할 수 있을까? 이 고민 타파를 오늘 시원하게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보력이 지금 키워드잖아요. 4차 혁명, 4차 혁명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걸 하셔야 하냐면 내가 2, 3년제를 다녔다 하더라도 3+1, 2+1 제도가 있습니다. 이 학위 취득을 통해서 미국 취업을 도전하는 방법, 오늘 실제 네, 대구의 영진전문대학교 출신인 저희 오기혁 지원자 전화 연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은 그렇군요. 팁이 되실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네. 이제 꼭 4년제 아니어도 네. 2, 3년제도 네. 그 플러스 원 제도 같은 걸로 인해서 네. 할 수 있다. 네. 오. 게다가 자기 자랑을 좀 이따 기억이가 할 것 같은데 그래요. 기업 자체가 상당히 괜찮은 기업에 합격을 할 수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지금 말씀하신 오기혁 학생과 네. 전화 연결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기소개 좀 해주시죠. 예, 잘 안 들리나 봐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대구 영진전문대학 컴퓨터정보공학과 오기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에 캘리포니아주 얼바인에 위치한 유라콤이라는 기업에 합격을 했고요. 이 유라콤 회사는 전직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삼성전자에서 근무했던 석사 출신 연구원들이 창업한 기업이고
무선 와이파이 칩을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그렇군요. 네, 저는 어째- 또 이곳에서 이제 IT 서포트 엔지니어링으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사진 보니까 네. 해맑고 좀 귀엽게 생긴 친구네요. 예. 귀여운 아, 이상하네요. 우선 정말 해외 취업 축하드립니다. 박수 한번 치고 갈까요? 네. 축하드립니다. 잘한다. 좋다. 네. 맞아요. 이 캘리포니아 얼바인이라고 했는데 이 얼바인에 있는 뉴라콤에 대한 기업에 대해서 시청자분들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네. 기억 학생이 합격한 이 기업 시아라 쌤이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우리 기억이 힘 좀 받아야 될 것 같아서 시아라 쌤이 팍팍 너희 기업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뉴라콤이라는 기업은요. 2014년도 설립된 기업인데요. 지금 미국 캘리포니아주 얼바인에 위치해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요새 스마트폰하고 그리고 IoT, 사물 인터넷 등 와이파이 환경을 사용한 무선 랜칩 있어요. 그 칩 설계 제조 기업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계 최초 아무래도 효율이 중요하죠. 저인력 그리고 그 원가를 줄인 와이파이 첫 칩셋인 하로우를 개발한 하로우.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좀 그래요. 추가적인 정보를 드리자면 이 기업 규모 자체가 얼마나 좀 건강하고 좋으냐면 저희의 ETRI라고 하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28명이 직접 가서 우리나라가 창조경제 시절에 창조경제 특화된 벤처 기업으로 우수 기업으로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2014년도에요. 네. 그렇군요. 기업 학생이 합격한 이 뉴라콤은 앞으로도 기대가 되는 아주 미국의 어떤 히든 챔피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네, 것 같은데.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업 학생이 해외 취업을 가게 된 계기, 원래 미국을 좋아했습니까? 어떤 계기가 있을까요? 네. 네. 저는 원래 IT 직종에서는 이제 자신의 전공에 대한 실력과 경력이 가장 우선시로 중요시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막상 그 기업에서 부가적으로 요구하는 어학 점수나 영어 실력 또한 결코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느꼈어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 해외 취업을 통해서 현지에서 영어 공부도 하고 또 경력 단절이 아닌 제 전공의 경력을 쌓을 수 있게 되어서 정말 또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사실 제가 또 얼마 전에 여기 방송에서 나온 친구가 텍사스에서 ETS 기업이라는 곳에 일을 하고 있는 현정원 친구가 있는데 네. 사실 그 친구 덕분에 제가 또 이 해외 취업을 또 알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네. 좀 국내에는 이런저런 또 스펙 같은 것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그 어떤 직무 능력 같은 걸로만 승부를 볼 수 있는 해외 취업을 알게 됐고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하게 된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그리고 또 본인 전공을 살려서 취업했으니까 그러니까요.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기억 학생이 전문학사 소재자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학사학위로 지원하게 됐습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네. 예. 네, 저는 원래 학사학위 3년제를 졸업하고요. 네. 그리고 전문대 전공 심화 과정으로 이제 이거는 이제 제가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야간 대학을 다니면서 3+1 제도로 이제 4년제 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뭐 학교에서는 이제 제가 컴퓨터 전공이고 또 전공이 이제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이어서 같은 직무로 해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만족스럽고 기분이 좋고요. 그리고 또 제가 지금까지 2년간 IT 직무에서 일을 해왔고 또 지금의 이 회사에서도 경력을 살릴 수 있는 부분이어서 이러한 경험 덕분에 제가 합격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많은 경험들을 쌓기 위해서 노력을 했군요. 그렇죠? 네,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요. 그런 것 같습니다. 낮에 일하고 야간 대학 다닌다고 했더니 예전에 이제 우리 또 주경야 또 네, 이게 좀 맞아요. 떠오르는데 끊임없이 어떤 자기 발전으로 그런 깊은 결과를 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자, 기호 학생처럼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문학사 소지자분들은 2+2 뭐 학위학사 제도나 학사 학위 제도나 아니면 3+1 이 학사 학위 제도로 미국 취업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정말 좋은 정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시원아 쌤, 이게 기호 학생처럼 뭐 전문대 나와서 이렇게 플러스 뭐 1, 2 제도로 한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국내 취업 같은 경우만 해도 제가 배화여자대학을 다닐 당시에 해도 이 2+2 제도가 있고 3+1 제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산업체 위탁이라는 표현이나 혹은 전문대 심화 학위 과정을 통해서 2, 3학년제는 대학 그리고 4년제까지 해서 대학 교로 저희가 그 학명을 바꾸게 되는데 이 경로를 통해서 가게 되면 사실 경력이 무언가 대기업, 흔히들 말하는 뭐 S사, 삼성, 현대 이런 데서 우리가 2군으로 일했던 경력이 아닌 이상은 사실 두드러지게 두각을 나타내는 스펙은
국내에서는 아무래도 조금 힘들 수는 있습니다. 근데 네. 해외 같은 경우는 실무 위주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 관건이죠. 여러분들이 어떤 걸 알고 계셔야 되냐면 스펙이라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의 직무 적합성 여부와 미래 직업군이 일치를 했을 경우라면 성적도 중요하지 않고요. 그리고 전문대 학사 소지자인 것도 또한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요소로 적용을 하기 때문에 4년제 내가 BA를 딴 나의 여부만 개런티드 되면 여러분들은 비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기업 학생이 들어보니까 2년 동안 일도 했다고 하던데 이 부분도 영향을 많이 미친 건가요? 그 아무래도 좀 이따 기혁이가 얘기를 해줄 것 같은데 아, 오늘 네. 많이 긴장을 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어제 아, 원래 저랑-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저랑 전화 통화할 때 오. 엄청 까부거든요. 기혁아. 그래서 안녕하세요. 본인의 모습을 보이세요? 그런 그런 친구인데 아무래도 이게 직업 방송이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말 실수해서 저한테 망칠까 봐 그러는 것 같아요. 네네. 근데 굉장히 지금 네, 방송- 이따가 이제 네. 얘기가 나올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뒤에서 마저 알겠습니다. 저희가 들어볼게요. 알겠습니다. 네, 자 미국 취업은 이제 면접이 총 3단계죠. 고용주 면접이 있고 미국 DS 소속 인터뷰, 또 미 대사관 면접인데요. 예. 먼저 기혁 학생 그 고용주 면접 어땠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네, 먼저 면접은 제가 그 스카이프를 통해서 화상 면접으로 봤고요. 스카이프로, 예. 네. 또 제가 총 1차, 2차 면접을 거쳐서 총 2번의 면접을 봤습니다. 그랬군요. 네. 어떤 그리고- 내용이 있었어요, 거기서요? 예. 네, 먼저 제가 받았던 질문들 중에서는 일단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직장 일을 그만두고 이직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가장 좀 중요시하게 물었었던 부분인 것 같고요. 네. 또 나머지 저희 IT 직무와 관련된 시스템과 프로그래밍을 잘 다룰 수 있는지에 대해서 기술 문의들을 많이 하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기본적으로 그 기업 학생 영어를 좀 잘했어요. 그런 거를 이렇게 전문적인 거를 이렇게 영어로 주고받고 한다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예. 본인 상태를 얘기하면 돼요, 그냥요. 예. 아니요, 영어는 저도 이번에 준비하면서 따로 그랬구나. 공부를 해가지고 지금은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영어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한 게 이제 미국 DS 속 인터뷰라는 게 굉장히 까다롭다고 들었는데 이게 DS 속 인터뷰는 어땠는지 좀 또 짚어주시죠. 어땠어요? 네, DS 수속 인터뷰 같은 경우는 제가 이 세넷이라는 스폰 기관에서 면접을 받았는데 네. 이 또한 스카이프를 통해서 화상 면접을 받고요. 여기서는 이제 제가 회사의 이름과 이제 그 회사에 대한 직무에 대해서 관련된 질문을 받았고요. 그 중에 제가 했던 답변을 기억하자면, 제가 발음이 안 좋을 수도 있지만, is Miracom Incorporated and my position is IT Support Assistant. 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대답을 발음이 나쁘진 않네요. 예. 했고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제가 이 스폰 기관에 대한 보험과 그리고 문제가 발생할 때 행동 요령을 숙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들을 받았습니다. 그랬군요. 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미 대사관 예. 면접이 있었을 텐데 어땠어요? 어렵지 않았어요? 네, 사실 그 대사관 면접도 제가 DS 수석 인터뷰와 대사관 인터뷰를 하면서 제가 느꼈던 점은 아무래도 인터뷰를 영어로 진행하다 보니 저도 물론 영어를 잘 못해서 긴장을 많이 하지만 면접장에서는 되려 제가 자신감을 가지고 이 면접관님과 아이 컨택을 시도하면서 오히려 떨지 않고 이렇게 당당하게 면접에 임했는데 그 영향이 가장 좀 컸던 부분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면접을 볼 때 또 혹시나 이렇게 질문을 이해를 잘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면접관님께 이렇게 다시 한번 질문을 해달라고 정중히 요청을 하면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잘 응대해 주시니까 자신감만 가지고 열심히 준비하시면 굉장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어쨌든 기업 학생이 꾸준히 앞서 말씀하신 대로 열심히 노력을 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자, 앞으로 미국에서의 어떤 그 경력을 쌓는 게 중요할 텐데 어떤 기업 학생 본인의 어떤 그 미래 직업군 설계 같은 거를 좀 한 게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제 꿈은 그 IT 제 분야의 그 전문가가 되는 것이고 그 꿈이 이제 시스템 관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저희 이 IT 직종에서는 그 계속해서 변해가고 발전해가는 분야이기 때문에 저 또한 이제 지금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는 자기 개발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앞으로도 이제 그 향후 10년이 아니라 제가 살아가는 동안 계속해서 제 자신을 가꾸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 시아라 쌤께 좀 여쭤볼게요. 네. 기억 학생 같은 이공계 학생들은 네. 그 어학 준비할 때 좀 팁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네. 일단은 제가 여러분들의 기준도를 낮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익 600점대도 가능합니다. 어허. 네, 그 이유는 아까 우리 기혁이가 떨렸는데 기혁이 같은 경우도 합격을 했던 이유가 일단 쫄지 마라. 그러니까 네. 제가 대상한 면접 보기 전에 늘 말을 합니다. 제가 뭐 장난식으로 얘기하는 것 같지만 늘 영어는 swag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Is there any reason you wouldn't hire me? 여러분은 그러니까 대상한 영사분들 같은 경우는 원어민이니까 당연히 영어를 잘하는 거지 여러분들 같이 IT나 이공계의 전문가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쫄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어떠한 프로이신지 어떤 프로페셔널을 갖추고 있는지 정확하게 쫄지 말고 눈으로 어필하시고요. 이공계 지원자들은 어려운 걸 물어보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이건 아셔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뭐 digital forensics 이게 뭐 디지털 가정 기기의 PC나 인터넷 기기 따위의 정보 처리를 통해서 뭐 범죄 수사 기록을 알 수 있는 그런 전문 용어 단어들 있죠. 그런 것만 쏙쏙 뽑아다가 면접 때 같이 어필하시면 좋아요. 그래요. 네. 자, 기호 학생 시간이 많지 않아서 끝으로 저기 우리 그 IT 업계 또 청년들도 그렇겠고 우리 청년들한테 어떤 유경험자로서 응원의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네. 저와 마찬가지로 그 지금 해외 취업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해외 취업을 준비하면서 그 지금의 당장 돈이 지불되는 비용도 부담될 것이고 과연 지금 이렇게 해외로 취업이 될 수 있을지 그 막연한 불안함과 답답함을 이렇게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 또한 물론 이렇게 많은 그런 점들을 많이 느꼈고 또 이제 그러나 이제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이렇게 추워진 환경에서 큰 변화를 이루려면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개 안 되지만 알고 있는 와닿는 명언 중에 그 존 메이슨이라는 사람이 성공이라는 못을 박으려면 끈질김이라는 망치가 필요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런 명언을 되새기면서 끝까지 시아라 쌤을 믿고 꾸준하게 준비하고 나아간다면 그래요. 꼭 좋은 결과가 이루어낼 것입니다. 아유, 좋은 말이었습니다. 네, 명언까지 네. 남겨주셨어요. 네. 자, 기혁 학생 미국 출국해서도 항상 건강하게 일 잘하시길 바랄게요.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시아라 쌤 오늘 끝으로 이제 해외 취업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짧게 한마디 해주시죠. 네, 여러분 오늘 이공계 IT 시스템 오퍼레이터 분야가 나왔습니다. IT 자체가 설마 약어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없으실 거라고 믿어요. 모든 전공의 약어는 영어로 적어 놓으셔라가 제 팁입니다. 여러분 수고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잡센터의 취업 영어 전문가 시아라 쌤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도 알찬 한 시간이었습니다. 내일도 특집 가을의 전설이 이어지게 되고요. 내일 방송도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